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8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1분이고요. 우리 시장이 좀 밀리네요. 어제 미국 시장은 보합선에서 끝났고, 뭐, 잭슨홀 미팅에다가 뭐,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있죠? 오늘이 잭슨홀 미팅인가 그러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실업지표예요, 실업지표. 실업률. 그죠? 실업률이요. 다들 이 실업률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신용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신용으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크게 위험했던 게 먼저 번에 저기, SVB. 그죠? SVB, 실리코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그거 사태 났을 때가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제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뉴스도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뉴스 같은 거. 괜히 엄한 뉴스에 이 정신이 사나워질까봐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만 따라가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실업률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신용사회에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신용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천천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근데 먼저 번에 이제 미국에서 은행들이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위험했죠. 그러니까 옐런이, 그죠? 재무부가 그냥 돈으로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때 무마를 시킨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무마를 시켰죠. 어떻게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 그거를 다 보장을 해준다. 그죠? 그 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잖아요. 은행 한 군데당 5천만 원의 예금보험공사 거기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간에 미국 정부가 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무마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은행을 대형은행에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 은행이 망한 이유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죠. 채권 때문에 그랬죠. 채권. 그죠? 장기채가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채권이 있으면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제가 주식 얘기하다가 엄한 얘기하는 거 아니군요. 이것도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단기채가 있어요. 단기. 그죠? 장기채하고 단기채.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됐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다운될 것 같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단기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채 매수를 해버리죠.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역전이 돼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당장 뭐 단기채 같은 거는 2년 미만을 단기채라 그러는데 내년도 불안하고 내후년도 불안하니까 이런 거 안 사요. 이런 거 안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사. 그리고 10년, 20년짜리 장기채를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는 나랑 망하지 않는 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앞으로 뭐 1년, 2년 안에 뭐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안에 침체가 온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속설이 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재무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시스템에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왜 실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게 제조업이에요. 이게 서비스업. 70%예요. 서비스업이 70%. 실업률이 생기면 제조업에서 먼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업에서 먼저 생기죠. 그죠? 서비스업에서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이 된다. 서비스에서 실업률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소비 위축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 대국이잖아요. 소비 대국에서 소비가 안 된다? 심각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실업률이 올라간다? 제조업이에요. 근데 제조업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제조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지 우리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호황이에요 호황.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실업률이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서 실업률이 일어나냐? 서비스업에서 실업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소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해고됐다가 다음 주에 다른 회사 들어가고 또 해고되고 다른 회사 들어가고 계속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연속 실업자 수, 계속 실업자 수, 그죠? 그 실업자인데 연속 실업자 그게 나와요. 그것도 오늘 이제 발표인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큰 폭으로 무슨 뭐 몇십만 명이 늘어났다 몇십만 명이 줄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꾸준히 우하향할 때, 꾸준히 우하향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주돈이 알고 있겠지.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주 그냥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경기가 위축이 된다. 뭐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막 이제 뭐 전문 지표들 갖다 대면서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주도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이자예요, 이자. 우리가 집을 우리나라만 보세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못 내려요. 지금. 그죠? 오늘 금통이 있죠. 금통이 어떻게 됐나? 금통이 어떻게 됐나? 뭐 금통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자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자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요. 집. 그죠?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평짜리를 10억에 살고 있었는데 옆에 38평짜리가 12억에 나왔어요. 야, 나 38평이라고 우리 좀 옮겨가자. 그래가지고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20%. 아, 이거는 건전한 대출이죠. 그죠? 문제가 안 되는 대출이에요. 근데 우리 여지까지 어떻게 됐죠? 팬데믹 이후에 돈이 막 풀리고 금리가 막 낮아지니까 20%만 내 돈이고 80%가 대출인 거예요. 80%. 지금 그런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재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부의 무능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게 뭐냐면 내 집값에 10억짜리 집값에 반 이상의 대출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집값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더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가나 그 욕심 때문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을 더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다 생각해보세요. 신용사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80%를 받고 있어요. 이자를 80%, 이자를 이제 80%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죠? 이자를. 아니, 내가 목돈이 없는 사람이 이자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취직을 해야죠.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그죠? 실업률이라는 게 뭐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직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돈벌이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해서든 뭐 자영업자든 무슨 뭐 알바생이든 대기업이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조조정, 명퇴 뭐 이런 거 단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져. 그럼 이자를 못 내.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 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은행. 은행이 문제가 되죠. 그죠? 은행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이자라는 거,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 돈이 많이 풀렸는데 자산 가치가 증식된 게 아니라 빚이 증가된 거예요. 빚도 자산이지만 빚이, 이게 다 빚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집 사지 말라. 왜? 집을 살 때 우리는 다 대출이라는 걸 끼고 사니까. 차를 살 때 대출이라는 걸 끼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1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는요, 글쎄요, 대출 같은 거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 주위 사람들, 저는 뭐 대출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거 목돈으로 대출 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빚에 대한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빚을 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니까. 근데 자동차 살 때 이 빚을 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딱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 돈 하나도 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막 1억짜리 차를 뽑는 거예요. 다 빚이에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차 유지하는 거. 그거 뭐 카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2014년도에는 하우스포어라고 있었고요. 그죠? 이게 하우스포어고. 그죠? 이 카포 아니에요. 빚 내가지고 집 사는 거. 저 차 사는 거.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카포다. 나 이거 생활이 안 된다. 나 목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1억에 샀어도 5천만 원에 팔고 나서 5천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그거를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실직이 돼버리면 차도 날라가, 실직이 돼버리면 집도 날라가, 집 이제 경매 엄청 나올 거예요. 그죠? 집도 날라가,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타격이 우리나라죠. 왜? 우리나라 제조업, 제조업 아직까지 화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망가졌어요. 저기 뭐야, 저 맨날 뭐 메인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 상가들, 장사 안 된다, 망한다, 무슨 서울의 어느 거리에 상가 공신률이 얼마만큼 늘었다더라. 저 지방 어디 상가 되게 많이 늘었다더라. 그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얘기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거기서 한번 터져.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 침체 그러는데 미국에서 침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소비가 빵 깨지잖아요. 지금도 불안한 게 유가가 더 떨어졌어요. 어.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망가지죠. 자동차 수출 안 되죠. 반도체 수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출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만 보면 현대자동차에 딸려 있는 게 거기에 한 6만 명 지원이 있대요. 6만 명만 실업자가 되나요? 아니 그 소득이 줄어드나요? 실업자가 아니죠. 당장은 소득이 줄어들죠. 그죠? 소득이 줄어들면 1벤더, 2벤더, 3벤더 하청업체가 쭉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 못해도 한 50만 명이 정도가 그 현대자동차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총 네 가구라 그러면 지금은 네 가구가 아니지만 그러면 뭐 한 두 가구 두 명이라 두 명 저 뭐 한 가구에 두 명이라고 치면 100만. 그죠? 네 명이라고 하면 200만. 그 많은 숫자가 한 지역이 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급력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밖에 안 되니까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제조업에서 이제 문제가 미국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 제조업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영끌해가지고 집 산 거 이자 못 내는 거예요. 영끌해서 차 산 거 이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물도 다 나오면서 폭락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거를 지금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인플레이의 세상이니까. 그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이상하다. 왜 금값 올라가고 은값 올라가고. 자, 금값입니다. 금 가격이에요. 그죠? 계속 올라가죠. 은 가격 계속 올라가죠. 근데 제가 유가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유가 계속 떨어져요. 어저께 73불이었는데 71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요거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가가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오니까 그죠? 환율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땡큐 할 수가 없어요. 어. 옛날처럼 뭐 중화학공업이 막 흥해가지고 저 뭐 중국에다가 막 그 화학 제품 같은 거 막 팔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학 섹터들 그죠? 주식에 있는 화학 섹터들이 막 하늘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날아갈 때 그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래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게 지금 생각보다 가팔라요. 어. 이거 지금 뭔가 지금 뱃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이라는지 커플링이라는지 이거 확인 꼭 해야 된다고. 확인하고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어.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 미국 그 실업자 나오면 저는 뭐 그 실업자 지표에서 연속 실업자 수 그거를 예의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주가가 출렁이고 먼저 번에 출렁인 거는 좀 웃기게 출렁인 거고 출렁이고 근데 지금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걸 대비를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실업률이 얼마나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그 파급력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이 됐는지 제가 이 뭐 강사가 아니고 그죠?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건 거예요. 여지까지 그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크게 깨져 나갔거든요. 그죠? 단적인 예로 10년 전에 15년 전에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 2008년도면 15년 전이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그때 그 월가에서 그죠? 실업자들 막 이거 그 자기 가방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막 방송 매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집값이 폭락하잖아요. 그죠? 그죠? 집값 폭락하고 연금 들어오는 거 연금 액수 줄어들고 주가 폭락하고 그 폭락이 뭐예요?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실업률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 뭐 알바생들 뭐 이렇게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이런 실업률 말고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에 대한 실업률. 그리고 고급 인력에 대한 실업률이 높아지고 어떠한 그 회사가
있다, 뻥 터졌다 그러면요. 고급 인력들은 다른 데서 막 빨아들여요. 그죠? 여기서 뭐 나는 여기 정리하고 되기 전에 나는 회사 관둘 거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위기처럼.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흔들려 버리면 주가는 난리 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죠? 일단은 선거를 지나봐야지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어제 미국도 뭐 주가가 좀 빠지는 듯, 안 빠지는 듯 하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죠? 미국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무슨 뭐 뉴스라든지 제 예상 가지고 뭐 실업률이 어떻고 오늘 저녁에 나오는 뭐 잭슨홀 미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예상을 해보는데 예상을 해가지고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 틀렸다 그래서 먼저 번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진짜 역사상 한 번 있는 거고 이거 역사상 한 번이에요. 이 폭락은. 어? 우리나라 400포인트가 한 번에 빠지는 거는 이틀 만에 빠지는 거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주돈이 주식하고 나서 최초고 그런 현상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제 댓글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상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주도는 지금 나스닥 레버리지를 슬금슬금 사 모으고 있는데 어제도 슬금슬금 사 모았고 오늘은 조금 멈췄어요. 오늘 그 지표 나오는 거 좀 확인을 하고 내일부터 다시 매집을 하려고요. 멈췄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지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그냥 그 곧버스에다가 레버리지 다 빼버리고 곧버스에다가 다 거꾸로 몰빵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생각 자체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요 꾸물꾸물 야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고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빠지면 먼저 번에 빠진 것처럼 한 번 또 크게 한 번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는데 이거 안 떨어지면요 꾸역꾸역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는 그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스닥은 2만 그죠? 얘 지금 2만 뚫는지 안 뚫는지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2만 뚫으면 요 2만 나스닥 아니 2만이 아니죠? 나스닥 그죠? 2만이죠 나스닥에서 응? 이게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00이네. 이게 2만 맞나? 요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나스닥 100. 나스닥 지금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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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뭘 봐야 되지? 음,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빨간 거 들어왔고, 네, 다 잘못 봤어. 2만이 아니라 18,000이에요, 18,000. 그죠? 지금 17,900원이고, 900이거든요, 여기. 나스닥. 나스닥 종합을 해야 되는데, 저거 바꿔놔야겠네. 나스닥 100이 돼버렸네. 어쩐지 2만이 아닌데, 이상했어요. 가지고 요거 나스닥은 18,000원을 뚫는지 안 뚫는지 지금 그거를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2,700을 바닥으로 형성을 할 수 있는지, 요게 지금 2,700 라인인데, 요거를 바닥으로 깔고 들어가는지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오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무너졌는데, 이거 775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떠한 뭐 지표 뭐 이거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750, 775, 800 이렇게 그냥 라인 근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775 요거를 지금 사수하는지 요것만 보려고요. 근데 코스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얘 추세 하락 구간이라고 지금. 그죠? 상승하기 힘들다고. 상승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수렴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렴 기간이 안 나온 상태에서 V자 반등이 일어났고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얘. 그죠? 보시면 희한하죠? 어? 여기서 그죠? 희한하죠? 그냥 여기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선에서는 또 해야 되는데 요거 바닥 찍고 여기서 좀 수렴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800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터졌죠. 지금
그죠. 코스닥은 지금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 빠져버렸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고버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얘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코스피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간다고 하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감이 안 잡힐 때는 내프 두는 거예요. 내프 두고 지금은 지금 나스닥에만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코스피도 좀 위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레버리지로. 그거는 조금 봐가지고 시간 봐가지고 오늘 저녁 끝나고 내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도 레버리지 쪽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제 이번 주에 실망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크게 조정 오고 나서 상승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반등폭이 너무 낮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반등폭이 뭐 일본보다 못하는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더 반등할 수 있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나버리면, 그러면 뭐 작살 나는 거고, 우리 작살 나는 거고. 그리고 댓글에 그 환율이 점점 우리가 강세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세가 되는 게 맞죠. 좋죠. 근데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강세가 되죠. 그죠?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강세가 되겠죠. 근데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딱 하나예요. 뭐 어디가 어떻다, 뭐 부동산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 떠나가지고 딱 하나예요. 정부의 무능. 정부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능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정부의 무관심이죠, 무관심. 아무 일을 안 해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죠? 이럴 때 일어났던 게 옛날에 2014년도. 그죠? 그때 박스권. 그래가지고 박스권에 갇히는 그 현상이 또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박스권에 갇힐 것 같아요. 느낌이. 박스권에 갇힐 것 같고, 더 이상 위로 상승한다고 해서 2,800 뚫고 뭐 3,000까지 간다? 갈 수도 있겠죠. 3,000 가면, 3,000포인트 만약 찍는다고 하면요, 무조건 곧버스 때려 받고, 이거 문 닫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이거, 뭐 스마트폰에서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그냥. 3,000포인트 만약 간다 그러면. 그죠?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왜? 내년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뭐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이 주변 위성 도시들, 그죠? 경기권, 아니면 지방권, 이런데 집값 올라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서울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쳐도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서울에 몰려 있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다 서울로. 그죠? 모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돈, 모든 게 다 서울로 가는데, 저도 서울에 집 산다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사요. 서울에 있는 집을. 근데 거기서 딱 10km만 떨어져 있다. 무슨 뭐 부천, 무슨 뭐 인천, 저기 뭐 하남, 뭐 광명, 절대 집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응? 그죠? 절대 집 사면 큰일 납니다. 서울 빼놓고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서울에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진다. 옛날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때 음마 아파트가 8억이었어요. 계속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빠져요. 끊임없이 막 뉴스에 나와요. 막 그 음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그 뉴스가 나올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울 집값이 한번 꺾이잖아요. 안 꺾게 돼요. 서울 집값은 안 꺾여도 돼요.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 집값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지방은 초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지방을 사지 말라 그러냐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보통, 그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을 뭐 50%, 60%, 70% 대출 받아서 집을 사도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경기 안 좋아져가지고, 제조, 미국 소비가 안 늘어난다? 투자가 위축된다? 그러면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 그 좋은 회사들 댕기던 회사들이 다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급 줄이고, 명퇴시키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 못 내는 거예요. 이자 못 내면 그냥 가압류 걸리고 난리 나는 거죠. 막 경매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폭락 나오고. 그게 바로 지금부터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어, 그 부동산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너무 빠진다는 거 요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 괜찮아요. 그뭐 항생 제가 이제 항생을 한번 사봐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항생 좋아요. 어, 이거 이제 지금 한번 사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ETF, ETN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고 좀 수렴되고 조금 더 찾아보고 항생이 갑자기 들어오네. 그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더 수렴하고 지금 이게 수렴 구간이 돼버렸어요 얘가. 여기 보시면 그죠? 바닥 다지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대충 날려도 아이고 그죠? 떠가지고 요 위에까지만 올라오면 요 위에까지만 올라오면 야 그동안의 하락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네. 2평. 시간 2평. 그리고 주봉 봤더니 그죠? 어, 이게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느껴지죠? 주봉에서. 월봉은 조금 아닐 것 수도 있고, 그죠? 바닥 다지기 정도 한 것 같고, 그죠? 여기서 바닥 다지기 정도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18,000원이거든요. 이게 18,000 라인이에요. 항생. 18,000 위로 올라가면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TF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래량도 많고, 이 LP들이 이게, 그래서 돈도 많이 이렇게 딱 쟁겨놓고, 호가도 잘 잡아놓고 그러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일들을 안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증권사 놈들. 그죠? 마땅한 투자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방생 쪽에. 그죠? 또 니케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는요. 일단은 2,700 사수하는지 2,700에서 바닥 다지는지 1,700을 천장으로 끼고 밑으로 내려갈지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나는지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나는지 그거 확인하고 나스닥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스닥은 넣었다 뺐다 하면 됩니다. 지금 비중 조절만 하면 돼요. 18,000만 넘어간다 그러면 나스닥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힘들다. 775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775 방어를 해준다 그러면 그 위에서 좀 노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775 방어가 되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오는지 775 뚫고 내려오고 2평 시간 2평 다 깨져가지고 이 밑에 내려오면 775 깨지겠죠. 그죠? 여기 내려오면 이제 775 깨지는데 지금도 깨져 있거든요. 775가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 2평 내려온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그냥 고버스 타야지. 그죠? 고버스 타고 같이 흘러내려오든지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그때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투자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고 투자해도 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그냥 상방하방 딱 한 군데 매몰되지 말고 유연하게 쌍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상승한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느낌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불안을 머금고 상승을 해요. 야,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거 지표 한번 잘못 나오면 크게 폭락할 것 같은데? 그런데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폭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꾸역꾸역꾸역. 아무리 안 좋다고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2,70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안 좋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왜 무슨 근거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7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또 더 올라간다. 연말에 3,000포인트 간다. 왜 3,000포인트를 간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다들 한 구석에는 근심 걱정이 다 있는데, 그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냥 차트 보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죠? 내가 설정한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거 무너졌다 그러면 곧버스 아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생각보다 이 공포스러운 장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아니다 지금 뭐 주식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 뭐 저기 미국의 뭐 유명한 그 투자자들은 다 주식을 뺐다. 뭐 이런 주식으로 옮겨 갈아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멘트가 변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죠? 먼저 번에 폭락장 막 폭락한다고 엔캐리 트레이드 가지고 막 나불나불거리면서 조회수 올려먹은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멘트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저는. 어? 걔네들이 멘트가 바뀌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멘트가 바뀌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는 조금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조회수 빨아먹기인가요? 그게 그 썸네일도 아주 자극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너무 많이 상승한다. 이것도 경계를 해야죠. 근데 상승할 때는 공포를 먹고 상승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죠?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에 헉 하는 순간에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이 비중 조절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비중 조절을 해주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나스닥만 들어가 있지만 18,000원을 저걸 뚫을 수 있을지, 오늘 저녁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렇게 조심조심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지금 같은 시기가 돈 벌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번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죠? 요때. 이때 만약 고버스 탔으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